연성중학교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아무래도 2차 선호도 조사까지 끝나고 고등학교 선택하는 부분하고 대학교 이제 가는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대교협이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상담교사로 있고요. 또 인천에는 마중물이라는 입시 전문 선생님들이 계세요. 거기서 저는 총괄기획 팀장을 맡고 있어요. 또 각 대학의 입학정책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제가 있는 곳은 방문여고의 진로진학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간단하게 목차 안내해 드리면요. 먼저 이제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 나에게 맞는 바람직한 고등학교 선택 부분. 두 번째는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간단한 얘기.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도 또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해 놓은 부분이 내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의 어떤 진로가 확고하게 지금 서 있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지금. 그렇죠? 물론 내가 목표로 하는 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되겠죠.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어요. 1900년대 지금 마차가 있는 시대의 왼쪽 그림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913년 자동차로 완전히 뒤바뀐 뉴욕의 부활절 퍼레이드 사진을 보고 있는데, 불과 13년 만에 말이 이끄는 마차의 세상에서 자동차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세상으로 바뀌고 있냐면, 운전대 이제 필요 없는, 그냥 내가 운전대에 앉아 있어도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곧 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자율주행의 시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아마 세상이 이런 자율 자동차를 타고 운전면허증 없어도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게 불과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죠. 5, 6년 뒤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또 하늘을 나는 택시까지도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고요. 2023년에 상용화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2025년, 불과 4년 후가 되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이런 드론 택시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3학년 때 가장 처음으로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마 대학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를 어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중3이죠. 물론 고1까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지금 그런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집중하는 시기가 지금 중3, 고1 여러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학교 10명 중에 4명한테 장래 희망 조사를 해봤더니요. 4명이나 나 아직까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은 뭐 공무원, 뭐 전문직, 예체능 이런 순위인데, 대부분 장래 희망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 도대체 뭘 해야 돼? 내가 잘하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스카이 많이 들어봤죠? 다른 대학보다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서울대, 고대, 연대 가면 당연히 내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고 있어요. 이 대학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매년 수천 명, 전국으로 따지면 몇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수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한 36% 이상 재수하고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못하고 상당한 많은 숫자가 거의 3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다 또 한 번 더 입시 공부를 하고 있다. 상당히 많죠. 그런 세상이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년 안에 불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컴퓨터 인공지능한테 얼마나 우리 직업들을 뺏길 것인가 참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이제 변호사까지도 뉴욕 로펌에 취직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또 로봇 저널리즘 해가지고 이제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세상이에요. 이거 다 인공지능들이 쓴 거예요. 야구 결과라든지 주식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해서 그냥 바로 누가 로봇이 쓰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대학 병원에서 조제, 약을 조제하는 것도 로봇이 하는데 이 로봇은 실수가 없어요. 실수 제로예요, 제로. 600만 건을 조제했는데 단 한 건도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하는 약사가 수행할 때는 조제 실수가 무려 2.8%가 돼요. 상당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사람의 어떤 생명과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실수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약을 조제하는 데 실수가 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보다 누가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자동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체가 다 로봇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꿈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이건 무지개 원리에 차동혁 신부님이 쓰신 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3%는 인생을 목표로 구체적인 글로 쓰고 보면서 행동을 했고요. 10%는 몇 가지 목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고 60%는 목표가 희미했었고 나머지 27%는 목표가 아예 없었어요. 자신의 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25년 후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추적했더니 3%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최고 인사가 되었고요. 10%는 사회에 그래도 중상위층이 되었고 60% 희미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중하위층에 머물렀고 목표가 전혀 없었던 사람,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최하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나의 어떤 꿈이나 목표가 중요합니다라는 거고 만약에 목표나 꿈이 없더라도 현재의 이 나의 어떤 중학교 3학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이 중요합니다라는 거고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기 어렵겠죠? 꿈이 없는 학생들 그렇다면 이런 교실은 어떨까요? 전부 다 서로 토론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는 학생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죠, 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사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지 참 고민되죠. 지금 2차 선호도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 되면 최종 3차 선호도 조사 끝나고 나서 나의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텐데 과연 어떤 고등학교가 좋을지.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연성중학교 졸업생의 고교 이제 진학 현황인데요. 2021학년도 올해 졸업생이 291명이었었고 일반고에 235명, 한 80.8%가 진학을 했고요. 자사고는 좀 적은 편이죠. 7명, 외고 국제고에 5명, 특성화고에 34명, 예고나 체고에 4명, 과학고에 4명. 그러면 대다수는 한 80%는 다 일반고를 갔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3년치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뭐 재작년에는 83% 정도, 81% 올랐다가 이제 올해 졸업생들은 한 80.8%, 81% 정도가 일반고를 진학한 거예요. 대부분 일반고를 가고 있다. 10명 중에 8명은 연성중학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리라고 봐요. 그렇죠? 이거 이제 고등학교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요. 대부분이 가는 일반고 말고 자율고라는 게 있는데 이 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로 나눠지는데 공립고는 일반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자율고 하면 자사고라를 말하죠. 자사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그 다음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마이스터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어떤 직업교육, 그래서 특성화고랑 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성화고에는 이제 대부분 직업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있는 곳과 대안학교, 체험학습 위주로 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인천에도 영재학교 있죠. 이미 다 선발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영재학교가 인천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대한 정보인데 대부분이 일반고가 되겠고요. 미술중점학교로 인천예일고가 있고 또 기숙형 고등학교에 강화고, 강화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목적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인천 전자마이스터고가 있고요. 인천 해사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에는 우리 인천 국제고가 있죠. 그 다음에 과학고는 2개가 있습니다. 과학고하고 진산과학고 이렇게 있고요. 또 인천예고, 인천체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고는 인천 하늘고랑 포스코고가 자사고로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영재고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천 과학영재고등학교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정보를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틀은 전기 전형고가 있고 전기고가 있고 후기 전형고, 후기고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기고에는 과학고, 영재고, 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원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고에는 특수지에 있는 일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가 후기 전형고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전기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일반고와 같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기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올해 고입 일정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고 추가 모집이 12월 7일 날 원서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는 12월 8일부터 9일부터죠. 9일, 10일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이제 내년에 합니다. 일정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표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여러분들이 1학군 교회에 있고 남학교가 좀 더 많죠. 남학교 17개에다가 추가적으로 공동학군에 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렇죠? 제1고라든지 가자고, 세1고, 제물포고, 인천고, 인천남고. 여러분들의 리스트에는 없겠지만 나중에 쓸 때는 전부 다 일지망부터 쭉 다 써야 돼요. 여학교는 일지망에 14개 있지만 또 공동학교에도 또 학교가 2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망부터 쭉 쓰는데 여러분들 보통 쓸 때 보면은 일지망, 이지망 정도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매년 1월 달에 고입 상담을 해주러 교육청에 가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막 10지망 이상, 11지망, 12지망, 13지망 이렇게 해서 자신이 선택한 고등학교를 배정 못 받고 굉장히 후순위에 있는 말도 안 되는 15지망이라든지 그렇게 지망을 전혀 상관없는 곳에 배정받은 학생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좀 애매하게 다 충원이 다 돼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학교들을 1지망, 2지망, 3지망 앞쪽에다 쓰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것.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황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공업 계열도 있고 상업 계열이 있고 가사 실업 계열, 수산, 해운, 보건 계열 이렇게 인천에 많은 학교들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후기고 지원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일반고는 1지망부터 계속해서 일반고를 쭉 내가 써야 될 곳을 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자사고 같은 경우 이제 국제고, 자사고,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지망에 그 자사고를 쓰고 2지망부터는 일반고를 쓰는 거죠. 그래서 1지망에서 자사고나 국제고, 외고를 떨어지면 2지망부터는 일반고에 쓰게 되는데 2지망, 3지망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쓰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미달되는 학교들, 그렇죠? 아직 꽉 차지 않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후순위로 내가 선택한 곳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망부터는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학교 알림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서울의 강남고 한번,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한번 보면은 어떤 비율이 높아 보여요? 지금 보면 광역 자사고 A 고등학교, B하고 C는 이제 일반고 남학교하고 이제 여학교인데 대학에 가는 학생이 많을까요? 못 가는 학생이 많을까요? 어때요? 못 가는 학생이 많죠. 광역 자사고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인데 60% 이상이 재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고 B고도 51%가 재수하고 있고 C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에 바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가 다시 또 재수하는 학생도 일부 있긴 해요. 그러면 강남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건 아니구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천을 한번 볼까요? 인천 수재 특목고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하늘고, 포스코고, 미추홀외고, 인천과학고 있는데요. 인천도 강남 못지않게 생각보다 대학에 진학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미추홀외고 30%나 재수하고 있고 포스코고도 29.2% 재수하고 있고요. 하늘고도 19% 정도 재수하는 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진 학생도 있겠고 원하는 대학에 갈 만큼만 어떤 그런 성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합격한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한 학생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바로 이 고등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특목고를 갔다고 해서 대학에 바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국제고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재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인천 쪽도 보면요. 이거는 송도에 있는 학교들인데 송도에 있는 학교 A, B, C, D 학교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역시 한 23%에서 한 30% 가까이가 재수하고 있죠. 상당히 송도 쪽에는 재수한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40%대 후반에서 50% 정도가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연수고 소재 일반고 대학 진학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고 두 개 한 43%에서 50% 정도 대학을 가고 있고요. 남학교는 61%, 59%, 한 60% 정도 대학을 가고 있죠.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통학이 좀 가능한 곳, 지방 쪽을 피하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 수도권 쪽 위주로 쓰다 보면 아무래도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조금 남학생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남학생들은 그래도 지방 쪽에 괜찮은 학교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수도권 쪽에 그렇죠? 통학이 가능한 쪽을 쓰다 보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은 50%가 채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아마 학교들일 거예요. 연수고에 있는 학교들이니까요. 요거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 대입 전형의 유불리를 한번 선생님이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일반고 대부분 가고 있잖아요. 일반고 수능은 약간 보통이에요.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왜? 대부분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것.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학생부로 가는 수시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는 수능은 조금 보통이다. 그러면 수능으로 가려면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무래도 좀 유리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부 교과로 가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는 압도적으로 또 불리하겠죠. 그렇죠?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건 불리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고등학교, 어떤 학교급을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특기자 굉장히 줄어 있는데 특기자 전형은 아무래도 일반고가 좀 불리한 면이 있고요.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논술은 어느 쪽에 해당하도 관계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입 전형에 따라 유불리가 좀 나뉘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런가를 보면은 지금 교육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외고는 전공, 어학 쪽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90학점 상당히 많죠. 그러면 외국어를 많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뭐가 부족할까요? 외고 가면. 과학 쪽이나 수학 쪽의 어떤 수업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내가 이공계열이나 의대나 보건계열 그런 공학계열이나 자연과학계열을 가려면
외고를 가면 안 되겠죠. 어문 계열이나 인문 쪽으로 가려면 외고를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공이 대부분 외국어, 어학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 중점은 과학을 많이 들어요. 어떤 학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다 듣는 학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공계열 쪽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학을 또 다 듣고 싶다라고 하면 과학 중점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냥 일반 과정에서도 내가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내가 각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그때 이제 과목 선택을 하면 되는데 네 과목 모두 이수할 경우는 좀 적은 편이에요.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 학기에. 그래서 과학을 내가 모두 다 듣고 싶다라고 하면 과학고나 과학 중점을 다니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내 성향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성향인지 일반고하고 특목고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일단 특목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시설들이 다 돼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잠시 퇴소를 했다가 다시 또 학교를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기 힘들어하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면 또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챙길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좀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특목고는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또 부모님 옆에 선생님 부모님이 좀 잘 도와드리고 좀 떨어져 있는 게 어렵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일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과형이냐 이과형이냐 이런 부분. 요즘에는 이공계열들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나의 어떤 성향, 나의 어떤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과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할 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적성, 흥미, 진로가 어느 쪽인지를 파악해서 문과 쪽으로 공부를 할지 이과 쪽으로 공부할지. 물론 고등학교 가면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 있진 않아요. 대신 과목 선택을 내가 사회 과목에 좀 중점하느냐 문과형으로 아니면 과학 과목에 좀 더 집중하느냐라는 어떤 과목 선택에서 이런 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고나 국제고 쪽을 선택한 학생들은 문과 쪽에 적성이나 흥미가 있는 학생들, 자신의 진로 희망이 문과 계열이면 특목고 중에서 외고, 국제고를 선택하면 바람직하고요. 이과 성형이라면 영재학교 쪽 과학고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과학 중점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들은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영재학교는 이미 선택이 돼 있지만 보통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대학 진학할 기회를 주죠. 한 50% 정도가 2학년 때 대학을 미리 진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는 다 3년을 채워야 되고 대학과 같이 졸업 논문도 또 졸업 기준을 통과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가느냐, 국제고 가느냐 이런 선택에서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고는 아무래도 외국어 인재 양성의 학교로서 전공어, 영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입학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많은 전공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국제고는 국제적 어떤 전문 지식, 국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의 외국어 과목의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대신 국제법, 국제문화, 국제경제 등의 국제 관련 교과목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공 적합성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내가 외고를 선택할지 국제고를 선택할지 그런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고는 뭐 인문, 자연 다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계열 구분 없이 선발을 하고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꼭 특목고 쪽에 자사고 쪽을 가고 싶은데 계열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 다 좋아합니다라고 한다면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형은 학습 잠재력, 발전 가능성. 대학에서 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교과, 비교과 또는 내가 자기소개서도 내고 추천서 이런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하는 그런 전형이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미 다 어느 정도 끝났겠지만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취도 A는 당연히 기본이죠.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고 3등급이 23%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성취도 A를 맞아도 전국적으로 거의 한 20% 정도가 성취도 A를 맞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상대평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고등학교 내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아마 한 20% 정도 일반고가 아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떤 가까운 곳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일 것 같아요.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라는 게 첫 번째. 뚜렷한 어떤 그런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나한테 마음에 든다라는 거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나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는 대학 입시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오면 이 입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대학에 갈 때 어떤 전형들이 있고 또 어떤 형태로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시 45분에 5분 쉬고 다시 진행하자고 선생님이 주셔서 45분에 잠시 멈출까요? 아니면 지금 멈추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은 끝났는데 그렇죠? 45분. 일단 3분 정도 하고 45분에 멈출게요. 그렇죠?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 취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인구가 감소한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고 굉장히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라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입학 자원하고 대학 모집 인원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47만 명 정도 있어요. 그렇죠? 좀 늘어났죠. 지금 현재 고1, 고2, 고3보다는 조금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숫자를 좀 비교해 보면은 대학교 갈 수 있는 숫자는 대학교를 일반대, 전문대 아래 표에 있지만 거의 55만 명 정도를 선발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학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아닐지 몰라도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7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 이제 여러분 중3이고 고등학교 가서 계속해서 물론 인원이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입학 자원이 있습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전형은요 4년 예고제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정부에서 대입 정책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 대입 전형의 기본사항으로 대교협에서 기본사항을 2년 6개월 전에 발표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시행 계획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고3 때는 모집 요강이 나오죠. 이렇게 해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 정보들은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